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대낮에 길 가다가 탱크 볼 일이 거진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DMZ를 넘어서 온 유성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부대 앞에 왔어요. 북한에서 어떤 임무를 하셨나요? 저는 북한에서 운전병을 했고요. 병과는 제가 공군에 있었습니다. 전투기 띄우고 전투기 이거 하는 거를 많이 봤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SO1 이런 쪽에서 군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유하고 기름 수송하고 이런 데서는 거진 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알던 한국군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는 길거리 다니다가 전차 이런 거 그러니까 철갑, 기갑 무력을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03년 요쯤에 기갑 무력을 봤어요. 제가 사는 동네 옆에 그 전차 부대가 있었는데 K9이 이런 뭔가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걸 북한에서는 자행포 이렇게 부르는데 자행포 부대. 근데 그 이후로는 걔네가 다니질 못해요. 기름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니는 거를 다 저기 갱도에다 세워두고 녹이나 쓸면 녹이나 닦아내고 있는 거죠. 군대 차량이 화물 트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차들은 대부분 다 갱도에나 이런 데 세워두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 미군이나 우리 한국의 정찰 위성들이 거진 24시간, 20시간 가까이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갑 무력들이 이동을 하면 그때 위성들이 그걸 추격해가지고 그 탱크의 입구를 다 찾아내요. 그래서 얘네가 그걸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거를 최소한의 그런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만 해요. 북한에서 말하는 거 열병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륙간 탄도로켓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간에 꺼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딱 꺼내다가 갱도 입구가 노출되면 미국의 저 벙커버스터 같은 게 가서 그 입구를 다 터뜨려 버리면 얘네 시작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대낮에 길 가다가 탱크 볼 일이 거진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일단 생활이 우리 군은 인간에 맞춰진 생활들로 되어 있죠. 인간답게 살죠.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전 사회가 인간답지 않지만 군대는 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 이런 게 전혀 없죠. 자기 시간 이런 게 없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집에 한 번 못 가는 이런 군대. 그리고 고기 한 번 먹는 걸 너무도 이렇게 1년에 손가락에 셀 정도의 이 정도의 식단. 그리고 군대 10년을 마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당이 그냥 너 저기 가서 일해. 그러면 그냥 닥치고 거기 가서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삶에 주어진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유 영역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군대가. 군대 같은 게 있다면 군대는 어쨌든 좀 이 폭력 집단이잖아요. 그 어느 조직이군 간에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그렇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폭력을 수반하는 이게 좋게도 쓰이겠지만 나쁘게도 쓰이고 이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불미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 얻어맞고 누군가를 때리고 이런 사건들이 꼭 일어난다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의 차이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고통을 주면 저 사람이 더 힘들어할 거야 이런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좀 한 손 들었다가도 두들겨 패지 않고 조금 참고 이런 그 성숙한 그런 게 있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냥 딱 위에 그 수령이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쏴 죽이니까 이런 차 신기하잖아요. 저게 북한에서 저런 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런 차가 없었어요. 15년도 아닌 것 같아요. 2020년쯤 됐을 때 그때 북한의 열병식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저 차가 거기에 김정은한테 가서 보고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게 전군에 보급되려면 20년 그거가 더 걸릴 수 있죠. 보급된다고 해도
그게 자기의 성능을 다 낼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신용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공장이든 뭐든 얘네가 잘 만들어야 이 공장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지탱할 수 있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김정은이 그 공장, 북한 자동차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보다. 네, 그게 승리 58이라고 해서 승리 58년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8년. 근데 그때 만든 그 세운 자동차 공장에 트랙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했는데, 그 공장에다가 다시 이제 김정은이 임무를 준 거예요. 야, 너네 그때 좀 잘 만들었었는데 좀 차 좀 만들어 봐라. 그 임무를 주니까 얘네가 차를 뚝딱뚝딱 만들어 버렸죠. 트락도르라고 하네, 북한은. 트락도르 자동차. 이게 외형은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죠. 얘네가 그걸 선물로 다 줬거든요. 선물이라고 해서 다 공장 기업소에 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도 운전병이니까 물어봤죠. 야, 너네 그 좋은 차인데 왜 안 쓰냐? 그러니까 자동차가 외형만 멀끔하지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엔진이 문제가 생긴대요. 설계가 어마만한 열에서 견뎌야 되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이걸 운영 못하면 걔네 단위 책임자들이 다 이게 모가지가 똘랑똘랑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관상용으로 그냥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트랙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가서 딱 이렇게 거시경례하고 저거 전차 타고 했다고 해도 그게 걔네가 부대에 또 나눠주면 걔네가 저게 천리도 못 가고 그냥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돌을 파놨는데 네. 원래는 이제 반대쪽에서 이런 호에서 총구를 이쪽으로 겨누셨다가 이제는 저쪽으로 겨누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폭력이라던가 이게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이 진짜 꼭 그 사람의 심성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군인들이 그 세뇌 속에서 지들을 스스로를 배고프게 하는 그 김정은을 지키겠다고 우리한테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김정은의 실체 이런 걸 안다면 그때도 과연 우리에게 총을 들이댈 거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깨어나고 계몽하는 거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늘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총을 대고 있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좀 연세랑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우리나라 남는 쌀 북한 사람들에게 저도 굶어 죽진 않겠는데,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북한,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쌀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독재라는 데서 세뇌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 군인들은, 젊은 핏덩이들이 청춘을 바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들에게 쌀을 보내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저도 무지하니까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호의를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될 거고, 김정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전체 인민들의 행복과는 무관한 거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겠죠. 저게 참호회랑 이런 거 할 때는 돌이랑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돌, 흙으로 대체로 하라고 해요. 그게 총알 같은 게 맞으면, 돌에 맞으면 이게 도탄돼 가지고 파편이랑이 많이 튀기 때문에. 근데 흙으로만 하면 또 씻겨 나가요. 비랑 오면. 그래서 자꾸 다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흙도 안 씻겨 나가고 파편 같은 것도 안 튀고, 총알 오면 딱 베기고, 이런 거 효율적인 거죠. 좋은 거죠. 이 정도 되면 뭐 펄썩펄썩 주저앉아도 되고, 이렇게 비 와도 여기에 뭐 진흙이 묻어나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원 같은 데도 이런 거 깔았잖아요. 이렇게 길가에 질퍽질퍽 하지 않게. 근데 걔네는 이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맨 땅에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참호 같은 데 보면 전쟁이랑 일어나고 하면은 그게 장기간 전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참호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군인들이 이게 산에 발이 날개인데 발이 계속 젖어 있고 이러면 또 병도 만나고 하는 거죠. 훈련할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한국 군화예요. 이게 제가 여기 넘어와가지고 대학교 준비할 때인데 동대문 시장에 가니까 군화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화를 샀지 뭡니까?
군화를 사가지고 그 대학교 거기 MT인가 하는데 그걸 신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신고 왔냐고. 그래서 좀 뭔가 젊은 여자애들 패션도 모르는 애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상당히 몰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당황한 시즌을 보내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내가 드디어 군화를 신어보는구나. 뭐 이런 뿌듯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얘기해요. 아직도 그런 친구들 만나면 너 그때 그게 대학교 MT 갔을 때 그때 전 대학생도 아니었어요. 대학생이 어떤 건지 체험하러 갔었던 거예요. 너 그때 그 군화 신고 왔던 애 이렇게 군화 신고 왔던 애 이렇게 돼요. 북한 군대에서 이런 장비 같은 거 모르잖아요. 한국 군인들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잘 모르죠. 우리 군인들 이거 다 신고 있다면 걔네가 싸울 의욕이 생기겠어요? 자기들은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는 신발이 왜 그 모양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안 보여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북한 지하족. 이걸 군화라고 하지 않고 지하족이라 그래. 지하족. 피디님 그게 북한 이거 촬영을 좀 많이 하시더니 뭐 북한 사람 다 된 거 아닙니까? 지하족. 꼬무예요. 이게 참 마실 나갈 때는 참 이게 뭐 괜찮은 신발이에요. 이게 푹신이라기보다 이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동네 마실 나갈 때 그때 좀 신기가 좀 괜찮은 신발인데 여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발 발 딱 넣으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신발 신는 것도 이것도 훈련을 해요, 신발 신는 거. 어떻게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신발 신으면 느릿느릿 신을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또 무슨 발령 같은 거 나면 속도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발보재기, 발사기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감싸고 착 넣는 거거든요. 그 천 같은 거. 네, 천. 그거를 싸가지고 네. 넣어야 이걸 신을 수 있는 거. 보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북한군 훈련할 때 기상하면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신발 이거 신고 발 딱 조이는 게 45초였어요. 발보재기 다 신고 바지 입고 이거.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요거 신고 이런 데 다니면요, 이게 한 달 내에 맛이 가요, 이 신발이. 한 달 내로. 그래서 1년에 요걸 여름에 2개 정도 주는데 계속 이게 신발이 계속 빗물에 구멍 뚫리고 해서 계속 젖어 있는 거죠. 이거 봐, 이거 보면 고무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싸가가지고 또 쌌고 나무 뿌리 탁 찌르면 이게 빡 뜯어지거든요. 이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접어봤는데 네. 그냥 반으로 그래. 접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건 엄청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그냥 갈라지게 했더라고요. 이게 앞쪽 밟으면 탁 들어가죠. 못발판에 찍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물론 적군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같은 한민족인데 그 체제에서 산다는 이유로 이런 거 네. 신고 군생활 한다는 게 참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외정 때 조선시대 때 조선군들이 아마 이 정도 신발 신었지 않을까요? 고무신 같은 그런 느낌. 6.25 전쟁 때 이런 신발 신고 싸웠더라고요. 보급을 해주는데 요런 신발은 1년에 2개. 요걸로 2개로 버텨야죠. 일도 걔네가 뭐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행군하고 산도로 건설하고 이거 하는데 걷는 양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 빼짝 말라가지고 먹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 많이 운동해서 빼짝 말라갖고 있는 거거든요. 턱없이 부족하죠. 전역할 때 신고 한 신발입니까 이거? 제가 직접 신었던 신발이에요. 딱 이런. 강원도 군복무에서. 요거 저기 북한에 장마당 나가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인민들도 좋아하죠, 이 신발. 신발이 일단 농사를 하든 뭘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이 바닥이 이게 뭘 밟아도 좀 이게 든든해지잖아요. 빗물이랑 안 들어가고 해야 발이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 탁 튀면 그냥 쑥 스며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다 가죽으로 하면 이게 땀이 안 빠져가지고 엄청 힘들지 않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점점 가면서 빗물은 안 들어가고 땀은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대요. 예, 이게 심지어 10년 전 군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안에 땀은 밖으로 나가게끔 돼 있대요 또. 저 딱 260이에요. 260. 근데 가벼운데 생각보다? 뭐 이런 신발은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신발 엄청 귀하죠. 기술이랑이 다 뭐 안 받침돼야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런 걸 신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저 이거 넘어올 때도 그 신발 신고 넘어왔죠. 이거 신고 나오셨어요? DMG 이거 신고 넘어왔죠.